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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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래. 12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2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의 겨드송 공감. 많이 춥구나. 네. 12월을 맞아서 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아니 또 진별은 또 헐벗었어. 그렇게 또 오늘도 옷이 없어요. 옷이. 뭔가 되게 모니터로 오니까 유난히 추워 보인다. 그러게 오늘도 이게 좀 꾸겨졌나? 얇은 맨투맨 같은데 너무. 옆에서 볼 그래. 때는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겨들송 머리가 네. 요즘 뭐 유행하는 또 깻잎 머리가 유행한다고. 안 떡? 감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떡진 게 포인트라고 물을 발랐다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떡진 것 같아. 이거. 떡잎 머리, 떡잎 머리. 아니 저번에 떡진 깻잎 머리. 우리 집 앞에 이제 슈퍼를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뭐 이렇게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진짜 뒤에서 봤는데 한 10일 정도 머리 안 감은 그런 떡진 머리 있잖아요. 뭐 되게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머리가 지금 에이, 아니요. 밑에는 아주 보송보송합니다. 어. 근데 아주 보송보송한데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은 갑자기 옛날에 잠깐 몇 번 한두 번 봤던 방송계에 있는 친구인데 여성분인데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위험할 수 있나? 하여튼 머리를 되게 안 감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심지어 옆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나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저렇게 안 감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그런 건 아니죠. 냄새는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 머리에서 파생된 얘기들 많죠? 아니 근데 지금 지난 회까지는 맡지 못했던 되게 진한 어떤 그런 향수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래요? 머리에서 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해 원래 유럽에서 향수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잘 안 씻어서 아니에요. 악취를 지우려고 했다는 아. 게 정설이잖아. 제 핸드크림 냄새예요. 핸드크림. 그래? 알았어. 이거 잠깐 네. 기운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 이 향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잠깐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바르고 가면은 와이프가 야 너 이 상큼한 냄새는 뭐냐? 금방 아이, 야, 사라집니다. 무슨 핸드크림 가지고 그걸 아무래면 야. 아니 콩가루를 콩가루 녹화했으니까. 네, 콩가루 녹화했으니까. 얘기했어요. 그 돈도 안 되는 거 맨날 한다고. 아. 그래서 이제 요즘 뭐라고 하냐면 내 취미 생활이라고 해요. 그냥. 아. 너무 막 댓글 보고 이러면 너무 좋다고. 네. 근데 네. 또 이제 또 댓글로 또 엄하게 이제 저를 또 꾸짖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가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또 여기 보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다양성은 우리 이제 뭐 많이 익숙해졌는데 네. 아무래도 진변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니까. 네. 참고로 진변이 저를 갈구는 거는 진심입니다. 다. 아니 나 진짜 짜증 났던 게 지난 마약 편 있잖아요. 네. 그게 지지난주구나. 그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 킬링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내가 양변을 갈구는 똑같은 얘기 맨날 한다고. 네네네. 그거 알죠? 나 거기를 엄청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하면 막 댓글로 엄청 뜨고 야 그렇지 이게 내 어떤 그런 거지. 근데 편집을 했더라고. 편집을 했어. 안 봤네. 이거 안 봤어. 편집을 해갖고 봐도 기억 못해. 아니, 봐도 기억 지지난 편이라고. PD 것들이 자기네 주인이라고 주인이야 주인을 갈구는 거를 주인, 이제 막 주인님. 편집하기 시작했어. 무슨 주인이야 주인은. 막내 우리 예쁜 막내 PD가 진 나를 변호사를 보호하려고. 맞아. 악플 그런 방지. 보호는 필요 없어요. 악플도 그냥 괜찮아. 욕 먹고 재밌다. 재밌네. 아, 나는 진짜? 얘 중독됐다. 나는 방송에. 나는 진짜 태어나서 가장 좋은 칭찬이 재밌다요. 잘생겼다, 똑똑하다, 멋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재밌다. 진짜? 진짜로 저는 그 칭찬이 제일 좋아요. 오. 너무 재밌다. 그래? 네, 진짜로. 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영혼 없이 그냥 진 변호사 재밌다. 계속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 변호사 재밌다. 뭐 싸가지는 진 없지만 변호사 재밌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댓글 중에 대부분이 저거예요. 재밌다고. 그렇지. 맞아. 몸변 재밌다. 아니 우리 슈킹 PD가 나한테 그 방송 나가고 개톡으로 우리 진 변호사 방송이 물이 올랐다고. 오. 걔가 되게 나름 까다로운 애거든. 네. 방송법도 오래 먹었고 성격도 아니, 더럽잖아. 이번이 이제 29회인데 언제까지 물이 올랐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대체? 아니 이제 절정에 이제 확실히 결정? 확실히 결정? 절정을 찍었다. 그럼 내려오는 이제 일만 나랑만 남았어요.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바닥으로 처박히는 아니 일만 남았나? 그동안 숨겨졌던 끼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정말 걔한테 걔 입장에서 극찬이야 진짜. 그 진짜 사람은 근데 어딨나요 지금? 그 사람 지금 주로 어디 있어요? 요즘 이제 오징어 잡으러 다녀. 아니 그리고 오늘 오징어 보면은 메타버스. 그
저기 어린 PD 둘만 있고 이제 여기 약간 버려지는 우리 버림받았어. 왜냐하면 이제 광고도 안 들어오지 뭐 그냥 재미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PD들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어린 여자 PD 분도 오늘 안 계시네요. 그러네요. 다들 없고 지금 여기에 최소 인원만 남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제작진 숫자가 우리보다 작아. 내가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무인 방송 있잖아. 무인 방송. 여기 이제 안내판 같은 거 붙어 있는 거지. 여기 와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요즘 애플 그 최신 기능으로 사람 말할 때 추적하잖아 걔가. 아니 그리고 뭐 아이폰 카메라 2개 한 있는 거 아니야? 아이폰 14로 한 2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편집 이거 편집해요? 딱히 편집할 거 없지 우리도. 왜 지난번에 편집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일 재밌는 것만 편집하고. 아, 진변 보호하기 위해서 막내 PD가 열심히 편집한다는 거 근데 아니야? 그 전에는 편집을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편집도 많이 하시고 뭔가 이렇게 자막도 막 많이 다시고 효과음 난리 나요. 그거 있잖아. 막 두둥땅 뭐 이런 거. 맞아. 나 그거 옛날에 띵 이런 거랑. 그 저기 뭐 심영래 나올 때 심영래 나오는 그 유머 1번지에 나오는 두둥땅 보고 이 지금 PD분이 나이가 몇인지. 편집에도 약간 복구가 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프로그램 자체도 약간 복고처럼 옛날 유행하던 거를 그러니까 요즘 PD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복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그게 요즘 유행인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요즘 20대 PD님들이 만드시는 영상 같은 거 보면 옛날 그 어르신들이 보고 이거 옛날 우리 때 컨셉인데 막 이러시는 게 있어요. 아니 레트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레트로를 하고 진짜 어린 친구들은 이게 유행인데 이래요. 오. 막 그렇게 다 그래서 돌고 신기하다. 도는 거죠. 이 머리도 봐요. 그러게 이 깽이 머리 한 20년 전에 유행했는데. 그 제가 그 춤추는 너 학원이 고등학교 있어요. 때 유행했던 거 아니야? 저 고등학교 때는 머리띠가 유행이었어요. 춤추는 학원? 춤추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다 한참 어리세요. 20대신데 갑자기 저보고 서민님 말하면 서민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서민님 이거 봐요 이러면서 플립 휴대폰을 그 바지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폴더. 네, 폴더? 플립이라 그래. 플립이라 그러는데. 폴더는 세로로 접는 걸 폴더라고 하고 가로 접는 거 플립이라 그래. 근데 그 옛날 거 엄청 옛날 거 그거를 그게- 여기 걸고 다니시면서 그게 전화가 돼요? 카톡만 된대요. 카톡이 되게끔 요즘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진짜?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래서 이거 봐요, 이거 막 옛날 거 같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이 유행이라고 보여주시는데 전 그거 초등학교 때 썼던 거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다마고치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세대 차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휴대폰 전화기 어떻게 표현하세요? 전화기요? 네, 손짓으로 전화기? 전화기 표현할 때 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크니까 보통 네.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요즘엔 다 전화기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전화기 뭐예요? 이러면 아니 저는 이렇게 봤는데? 저 이렇게 봤잖아요. 나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억지로 네, 재밌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얼굴 빨개지셨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려 그래. 진짜. 재밌네 진짜. 신기합니다. 요즘 신기하네. 친구들 진짜. 보면 너무 배웠다. 아까 배웠어. 놀랬죠. 기왕 세대 얘기를 하니까 네. 오늘 들어와가지고 아까 저기 둘 중에서 나이 많은 PD가 저기 앉아 있는 좀 큰 애 있잖아. 종식이요. 실명 거론. 제 친구거든요. 동갑?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도대체- 약간 꼰대기 좀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제가 말하는 요즘 애들은 몇 살인 건가 내 입장에서는. 종식이랑 저랑 동갑이잖아요. 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볼 때 20대 친구들이 너무 이상해? 지금 너갱이가 빠져 있다. 그래? 너경이 뭐야? 겨드성이 보기에도 그래?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죠? 저희는 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하던 세대인데 요즘 친구들은 눈치를 전혀 안 봐요. 깜짝깜짝 그렇다고 놀라요.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저희 뭐 콩가루가 원래 이제 가족 얘기로 시작한 거니까 이런 얘기도 뭐 나름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30대들도 20대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저희 이제 지적 재산권 팀이 있는데 거기 팀장이 지금 29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팀장이 29이니까 더 나이 많은 밑에 직원을 직원들이 뽑을 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혹시 뭐 주변에 그 비슷한 또래 아니면 어린 또래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없대. 없어요. 없대? 네. 왜냐면 단호하게 요즘 되게 네.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감당이 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뭐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야근하라 그러면 제가요? 제가 왜요?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야근 수당을 안 주는 곳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야근 수당을 준다 그래도 응?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저쪽 건너편 유튜브에서는요 야근 수당 있잖아요. 음. 회식 수당도 달라고 했대요. 20대 초반 친구를 뽑았더니 회식에 가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회식에 가는 것도 시간을 재서 수당을 청구를 했다고.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 원했는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이렇게 이 근접한 유튜브 세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얘기하고 편집하실래요? 아니야.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거 뭐 여기-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때- 어딘지 알려드리고 편집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여기 PD는 막 내가 술 좋아한다니까 음. 술 먹을 때 좀 불러달라고 촬영 올 때마다 변호사님 언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드신대요. 아니 엄청.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올 때마다 사실 진짜- 이런 얘기는 나도 이제 자문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좀 있는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 사람을 못 구하겠다. 맞아. 사람을 못 진짜 구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서비스업 중에 있는 분인데 바쁜 시즌 되잖아. 네. 그럼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가까워잖아. 크리스마스 손님 많잖아. 그럼 23일쯤 그만둔대. 힘들 때 하기 싫어서. 그만둔대. 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거 진짜. 진짜. 어. 저 정말 근접한 데서 이거 하나만 사례 더 얘기해드리면 제가 그래요? 얼마 전에 네. 20대 동생이 한 명 있어서 20대 중반이에요. 새로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언니 나 일이 너무 힘들어 상담 좀 해줘서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사가 자기의 꾸지람을 해서 그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집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죠. 제가 그래 그럼 회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다 했더니 얘기 안 하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자기는 꾸지람을 들었고 기분이 상했고 상담을 받았으니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자기 회사에 생각인 나온다는 거고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냥 나왔대요. 아니, 상담 그러니까 후에. 아빠야? 사장이 아빠야 뭐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참는다고. 그래서 여기 근데 내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꼰대 기질이 나와서 돌아가 회사로 돌아가 그랬어요. 와.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가 잘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은 본인의 책임을 다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이런 문제 제기가 정당성을 얻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럴만했네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나온 얘기가 오늘 주제랑도 약간은 연관이 네. 돼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사실 저는 이승기 씨 요즘 제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그쵸, 됐잖아요. 근데 이름이 정말 나 이름이 너무 승기야. 좋다. 승기야 승기. 맞다 동명이인이시네요. 동명이인. 동명이냐 이 씨 아니잖아. 맞다 아니고. 짐 씨지. 짐씨. 저는 어디 예약을 하러 전화를 하잖아요. 네, 뭐 몇 시 몇 명이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진승기입니다. 그러면 김승진 씨요 이래요. 김승진이 아니고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할 때 진 그리고 이승기 가수 이승기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딱 이 한 문장으로 딱 끝나요. 진승기님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이승기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름이 되게 셋 다 어떻게 이렇게 특이할 수 있지? 양지열도 쉽지 않죠. 예약하실 때 양지열이야 이러면 뭐라 그러세요? 예? 이럴 뭐 것 양지연, 뭐 양지일, 뭐 되게 많이 다양하게 적진 않아요. 전 양지열 송섬이도 힘들어요. 송섬이. 하기로는 송소비도 송섬입니다. 뭘 양까무라라고 하라 그래. 겨들송이요? 진짜. 이제 아니 겨들송입니다. 근데 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데뷔 이후 쭉 받았던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당하다라는 얘기조차를 꺼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부당하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어렸으니까. 있었고 알고 난 뒤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서도 알았어도 대표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승기 씨. 네. 사실 이승기 원래 씨랑 다른 얘기해보기로 주제로 합시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이게 핫해서 핫하잖아요. 핫해서 네. 또 이게 해볼 얘기도 금방 되게 많고 네, 법적으로 네, 따져볼 네, 얘기도 되게 많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승기 씨는 어쨌든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라는 약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네. 18살에 이 회사에 후쿠이 엔터테인먼트에 네. 들어갔다는 건데 그때 발탁이 돼서 쭉 이제 18년 동안 인생의 반을 아. 정확히 연예인으로 살았던 거잖아. 진짜 가족처럼 고등학교 살았을 2학년 텐데. 때부터. 네. 그러면 나도 사실은 이제 내가 회사를 좀 일찍 들어왔어. 24살에 들어갔었거든. 그때 선배들이 약간 좀 애처럼 취급을 했었거든. 네. 근데 웃기는 건 지금도 그래. 아. 동기들보다도 서너 살씩 어리거든 내가. 네.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입사 동기가 5살 선배도 있어. 5살 많은 학교 선배인데 입사 동기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동기들 사이에서는 약간 넌 아직 뭘 몰라 이런 어머, 대우가 어머. 있어. 거기서는 우리 지열이구나. 그렇지. 아우 저게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연수원 이제 나중에 바꿨잖아. 사범 연수원으로 들어갔더니 또 평균 10살이 내가 많은 거야. 맞아. 거기서 뭘 해도 어르신이었고 아. 맞아. 거기 가서는 완전 어르신이 네. 됐던 거야. 그래서 조장 아니셨어요? 조장은 아니고 조장보다 나이가 많았어. 거위. 가면 막 다 여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였어. 교수님 옆에 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 실제로 그 교수들 중에는 나보다 나이 어린 교수도 있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교수님인 줄 알 수도 있겠다. 그렇진 그러진 않아요? 않았지.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워낙 행색이 비루하잖아. 왜요? 장 변호사님 내가 아는 변호사님 중에 제일 고급스러운데. 아니 나는 고마워. 나는 예? 예? 아 맞네 이거 꾸겨진 옷 자, 안 되겠다. 하여튼 뭐 이승기 씨 알려진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무엇보다도 음원 수익 정산을 못 받았고 네. 2021년 지난해 1월에 문자를 직원이 잘못 보내서 그 문자를 보고서 정산 받을 돈이 있네라는 사실을 이승기 씨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자랑을 했다는 거지. 형 나도 음원 정산 받을 수 있어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야 뭔 소리야 네가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데라고 해서 그때 알았다는 거고 이제 주장이죠. 한쪽의 주장입니다. 아직 네.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회사의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게 지난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뭐 너는 뭐 돈을 못 버는 가수다. 앨범이 폭언을 마이너스다. 했죠. 마이너스 가수다. 뭐 기자들 홍보비로 선물값을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이승기 씨 주장에 따르면 못 견디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후쿠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권지영 대표의 입장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정도까지가 알려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회계팀의 잘못이다. 일부 정산된 자료는 한 5년치 가량을 회계팀에서 잃어버려서 누락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그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건 이게 뭐냐면 진짜 잃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네. 누가 이런 믿겠어요?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게 밝혀진 것 자체가 그 직원이 하필이면 이승기 씨한테 우리 승기에게 잘못 보낸 거잖아요. 문자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도 싶고 내부 고발자 같은 거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이제 대표가 그 녹취록에서 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진짜 녹취록 다들 무섭더라고요. 들으셨죠.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그 녹취록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 중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인생을 걸고 이승기를 죽여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아하긴 했어. 그래서 저는 그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스라이팅. 예, 한 것 언론에서는 같은 그런 느낌? 식으로도 보도를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가해자의 어떤 위험일 태도예요. 수 있지.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18살에 데뷔를 시키고 여태까지 그래도 뭐 음원 수익은 아니지만 다른 돈으로 이승기 씨가 굉장한 뭐 불을 부자는 잃었다고. 불을 잃은 건 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네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박수홍 씨 사건이랑 되게 비슷한 게 사실은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진짜로 권진영 대표를 정말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자기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주고 엄마처럼. 지금의 네. 자신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작년에 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랬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주고 그동안 뭐 내가 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일부라도 이렇게 할게 한번 용서해다오. 그랬으면 또 이승기 씨가 그래 내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그 기획사에 그러니까 소속사에 계속 있진 않더라도 이승기 씨 솔직히 되게 좀 인성이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미담밖에 없고 박수홍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잘 무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가정을 해서 나는 이제 그 권진영 대표 측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네. 보통 이제 역시 변호사. 저는 권 대표의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그런 변태적인 뭐?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뭔 소리라는 거야? 나도 권지훈 대표 입장을 왜 생각해? 우리 승기 나는 승기인데. 아니 오늘 얘기를 하려면 누군가 한쪽 편에 그래.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권지열, 진승기, 이승기, 권지열이래. 권지열. 자 그래서 권 대표님의 대변인으로서 한번 해보시죠. 한 말씀해 네. 주시죠, 변호사님. 아니 이제 일반론이긴 하지만 되게 이제 그 이승기 씨 얘기를 떠나서 되게 기획사 소속사하고 연예인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의 내막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이 보통 연예인들이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래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연수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가수들은 연수생이라고 부르지만 배우들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거든. 무명 시절이 길죠.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거든. 근데 소속사에서 그 무명 시절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생각해봐. 그럼 막 연수생 뭐 한 20명이라고 친다라면 그 연수생 중에 누군가가 데뷔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부어야 될 수도 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기획사 입장, 소속사 입장들은 아 이거 우리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만데 지가 갖다 쓴 돈이 얼만데 하루 밥값이 얼만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뭔가 자리에 딱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가 들인 노력이 얼만데 정말 밤낮 없이 연습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뭐 준 거라 봐야 밥 사준 거밖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모르는 경우도 네.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따라 따져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이승기 씨 경우는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은 게 이승기 씨는 저 딱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떴잖아. 넌 내 그쵸.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생각납니다. 너도 그 노래 좋아하니? 네. 너라고 진승기가 부릅니다. 내 여자라니까. 그래서 이승기 나한테 씨 같은 누나면 이제 경우는 50 넘는데 누님. 할머니네. 야 50 아, 넘으신 50. 청취자분들 얼마나 너 죽었어 이제. 여러분 완전 죽었어. 저는 일단 30살 이상만 누나라고 부르고요. 그 위는 그냥 그럼 저도 누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30대가 아니라 30 나보다 30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 또? 그렇게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속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럼 그 친구들을 그렇게 이렇게 뭐 양성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그 소속사에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연예인이 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YG의 뭐 블랙핑크, 그렇지. 뭐 어디에 뭐 어. BTS, 뭐 어디에 뭐, BTS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게- 하이브. 회사로 치면 회사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는 상품이 있고 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콩가루인가요 혹시? 다른 데서 저희에게 투자하고 아니 있는 건가요? 근데 나는 진짜 정말 당당한 게 나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나는 없어. 돈도 안 받고 주차비도 내가 내고 그럼 여기도 지금 양성 중인 나는 거네요. 심지어 회식할 때 내가 2차 비용도 낸 적 있고 양성 중이 아니지. 나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중이지. 진승기 이승기 다 진승기 이승기 승기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지금 권지열한테 가스라이팅 나오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지금 두 쪽의 권지영 대표 쪽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보니까 7대3으로 수익 배분 약정을 한 거야. 네. 그전에 6대4였다가 4대 6부터 시작했어요. 4대 6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승기 처음에는 씨가 4였다가 4였다가 지금 이승기 씨가 7이야. 오. 그러면 이 후쿠 측의 입장에서는 그 음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거기다 다 포함을 시켰던 건 아닐까. 그래서 묶음으로 주려고 줬던 게 아닌가라는 가정도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대 6에서 3대 7까지 바꿔줬으니 저희 여기까지가 이제 권지열 대표에 대한 이승기 진승기 측의 반박을 예. 하겠습니다. 자 반론 한번 자 들어보죠. 일단은 초창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저는 이제 그 연습생이라든지 이런데 계약을 제가 가서 직접 체결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그것도 우리 양 변호사가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온 건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데뷔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데뷔 후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이승기 씨를 기준으로 하면 4대 6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데뷔 전에 소속사로부터 한 1억을 빚졌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데뷔한 후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4 있잖아요. 네. 4대 6이었잖아요. 이 4가 1억이 될 때까지는 정산을 못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뷔하고 뭐 1년, 2년 뒤에 처음으로 내가 정산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빚을 다 갚고 정산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전체 회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거 말고 그 저기 뭐야 음원 수익까지 포함돼서 혹시 된 게 정산. 아닐까?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게 다른 내역은 다 알려주고 그리고 사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다면 이승기 씨가 왜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소속사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권지영 대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구나. 가수로는 너는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일단은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는 어떤 이 다른 출연료라든지 다른 뭐 연기에서 나오는 이런 수입들을 되게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이러고 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음원 수익은 다 회사에서 가져갔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요. 음원 수익은 그냥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왜냐하면 그 저작권 협회에서 돈이 그냥 계좌로 딱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이미 무슨 출연료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받았대잖아요. 횡령과 10일 날 압수수색을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거겠죠. 아무튼 그러면 그걸로 이제 딱 들여다 보면 이승기와 관련된 노래, 뭐 가사,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된 들어온 돈이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돈이 얼마인지를 그냥 1원 단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지. 엑셀로 정리돼 있지 파일이. 네. 그거. 그러면 그게 이승기한테 안 들어온 게 명백한 건 거죠. 이거는 사실 뭐냐면 완전 그냥 증거가 너무 뚜렷한 범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상 횡령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승기에게 너는 마이너스 가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정산해줄 음원 수익이 없다. 이건 사실 사기거든요. 네. 사기에 의한 채무 면탈이에요. 내가 정산해줘야 할 채무를 그러니까 음원 수익 채무를 이제 정산해주지 않은 건데 그거를 거짓말을 한 거죠. 빚을 안 갚은 거야. 빚을 안 갚는데 거짓말해서 빚을 안 갚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반론이 내가 생각나는 게 딱 경제 만약에 둘 다 사기가 되거나 횡령이 된다고 하면 이건 특가법으로 가는 거잖아. 특경 범죄, 특경법. 특경법.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50억 원이 넘는단 말이야. 50억 원이 넘으면 그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기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지금 거야. 이거 음원 수익이 50억 원이 넘어요? 줘야 되는 게? 지금 96억 가량으로 추산을.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또 법률적인 쟁점이 좀 많은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데뷔할 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면 사실은 이제 특경법상 뭐 공소시효라는 것들이 다 있는데 네. 이 음원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를 각각의 어떤 뭐 사기나 횡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행위를 하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다르거든요. 물론 뭐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하나의 죄로 따진다면 96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공소시효가 뭐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 하더라도 50억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특경법상 횡령 또는 사기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계약서에 옛날부터 계약서는 다 있잖아요. 있지. 4대 6부터 시작해서 5대 5, 6대 4, 7대 3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수익 배분을 해준 그 증거가 없다면 수익 배분 안 해준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안 해줬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범죄예요, 범죄. 네. 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승기 씨는 뭐 연예인이고 뭐 방송인이 이전에 가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수로 시작했는데 음원 수익이 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나도 보면서 그 권 대표의 해명 중에 되게 좀 약간 웃음이 나왔던 부분은
기자들한테 뭐 선물 사주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아 또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범죄예요. 네. 맞네. 기자들에게 만약에 선물을 사주는 상금. 네, 이거 만약에 배임 증제, 그랬다면- 배임 수재 뭐 김영란법. 다, 네, 그거 다 위반이에요, 진짜로. 김영란법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요? 그래 그게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 생각해봐. 네. 그리고 요즘에 나도 예전에 정말 저 소식적에 문화부 기자를 했고 네. 문화부 기자에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참 문화부 기자들이 기운이 많이 빠졌어. 그냥 단적으로 거비 같은 놈들이 영화 평론을 하고 있잖아. 생각해봐. 얘는 아니 왜냐면 얘는 이게 블로거, 유튜버 이런 신종 업종들이 생겨났고 이게 훨씬 영향력이 커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벌써 예전부터 벌써 뭐 한참 됐어 이렇게 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전문지 이런데 있는 지금 후배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 뒷줄에 앉아요 선배. 블로거들이 앞줄에 앉아요. 인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들이 앞줄에 앉아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 막 기자들한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 나는 안 받아들여져. 사실 이제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거기에는 이제 정말 개드립들이 있거든요. 개들이 진짜 개드립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사실은 제 의견으로는 이 정도 금액의 횡령 특경 사기 횡령이면은 구속감이거든요.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00억이라고 쳐요. 이게 18년간 매년 한 2, 3억씩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걸 다 해먹었다면 그럼 이제는 이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 100억이 어디서 나올 거야? 갑자기.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재산이라는 걸 근데 그렇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했다면 그거 재산 팔아갖고 합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하고 이제 법의 판단을 받겠죠.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왜냐하면 이 건은 지금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범죄를 부인한다. 네. 그러면 딱 그 가중처벌. 구속 사유에 딱 해당하는 거예요. 여론도 좋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뭐 도주 우려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범죄가 너무 중대하고 그리고 금액도 크고. 부인하니까 예, 그러면 구속될 확률이 높고 사실은 이제 지금 제 생각엔 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이승기 씨한테 화해를 그거- 근데 이제 합의해달라고. 중요한 건 그 정도의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냥 후크 빌딩이 있어. 빌딩. 그럼 그거 빨리 명의 넘겨줘야죠. 그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아이, 이렇게 아니 금액이 그 커지면? 조금씩 갚아나가는 건 합의가 안 돼. 안 돼 안 그렇게 되고 제가 했던 사건 최근에 이제 선고난 사건인데 30몇 억 횡령이었어요. 수사 단계부터 법원 1심 법원 판결 때까지 20한 3, 4억 갚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제, 갚았네 그래도. 피해자가 그래 나 합의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근데 나중에 뭐 이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탄원서도 내주고 합의서도 냈는데 3년 6개월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했고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 사건도 똑같이 이 사건 저기 더 크잖아요, 금액이. 훨씬 크죠. 그리고 지금까지 변제된 것이 하나도 없을 거고 영원. 제 생각에는 수사 단계, 뭐 검찰, 법원 단계 갈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두 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승기 씨는 과연 정말로 이걸 모르고 고스란히 당했을까도 궁금해지고 두 번째는 이제 권지정 대표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이승기 씨에 대해서 이승기 씨는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18년 동안 자기가 마이너스 가수라는 생각으로 정산을 요구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는 형제들인가 뭐 거기 아는 형님. 아닌 형님들인가 거기 나와갖고 자기는 자기 출연료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한 적이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가 네. 두 번째 시즌 2에도 진행자로 발탁이 된 거야. 그 주변에서 야 너 두 번째로 발탁됐으니까 출연료 좀 올려받았냐 그랬더니 저는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요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거는 소속사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승기라는 친구가 수익 배분은 어떻게 받냐면 야 이번 달 얼마야 끝.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음원 수익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계약서는 7대3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이승기 싱어게인 출연료가 뭐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눴는지를 또 보는 거야. 그러면 네. 음원 수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횡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쵸. 저도 있네. 그 생각했어요. 배제할 수 없네. 왜냐면 이승기가 한 게 얼마나 자,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 네. 이런 출연료 수익은 과연 이게 속인 거냐? 이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기가 나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아예 적극적으로 몰라버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음. 이 음원 수익은 회사 차원에서 이제 권진영 대표가 야 넌 마이너스야 난 너한테 줄 게 없어라고 했지만 이 방송 출연료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제 뭐 횡령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기는 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민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진 않더라도 이게 7대3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한 달 수익이 전체가 얼마다. 그럼 그중에 7 내지는 분기로 많이 하니까 1, 4분기에 뭐 수익이 얼마다. 그럼 네. 그중에 7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를 사실 비율이 안 맞게 산정을 했다. 그러면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그럴 수도 추가적으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왜냐하면 거고. 지금 사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가수라는 표현을 듣게 된 이유가 네가 가수를 하는 이유는 그 가수를 해서 CF도 찍고 드라마도 하고 예능 프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가수로는 돈 못 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네, 거거든. 가수로는 수익이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여기서 음원을 못 받았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또 제대로 받았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일단은 다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너무 착하게 아니 사는 근데 게 아닌가. 그나마 우리 중에서는 겨들송이 제일 연예인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 기획사도 있고. 기획사가 있어요? 있었어요. 이제 나왔는데 아, 그럼 이젠 1인 기획사? 그냥 혼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드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우리랑은. 저는 근데 아무 좀 생각 없을 부러운 것 건 같은데. 있었어. 맞아, 정답. 지금 봤을 급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좀 부러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왜냐면 저는 정산을 못 받았을 때도 실제로 제가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이승기 씨는 정산을 빵원이라고 이제 얘기가 다 나와서 다들 불쌍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또 다른 솔깃한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승기는 돈이 많아. 이게 그건 그렇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음원 수익은 영원일지언정 다른 정산은 다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승기 씨도 별 생각이 없었다. 네. 그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게끔 정산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문자 덕분에 내가 더 받을 게 있네? 가 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일 수 있겠죠. 왜냐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본인이 실제로 번 돈보다 받아야 마땅한 그런 돈보다 네. 못한 돈을 계속 받아왔고 그게 사실은 뭐 이승기 씨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맞아요. 법률적으로 판단을 꼭 받아봐야죠. 사실 그 목돈이 정말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나는 되게 이 권진영 대표라는 사람이 했던 그 매니저랑 주고받은 내용 같은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저녁밥값은 승기가 개인 경비로 쓰게 해라. 그러니까 한 끼는 이승기가 계산하게 해라. 뭐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왜 골프장 가는데 데려다 주느냐. 뭐 이런 것까지 또 아니 이승기 씨가 벌어다준 회사에 벌어다준 수익이 있을 텐데 네. 그 밥값까지 따지고 있고 심지어 뭐 주차비 많이 나오는 데에서 미팅 장소를 잡았다고 다른 데로 옮겨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쪼잔하게 하면서 또 명품샵에서는 음원 수익은 빼라고? VIP 손님이라서 네. 그 왜 갑질한 것도 나왔잖아.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를 맡기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 발렛 주차하는 직원이 부응하는 바람에 자기가 놀랬다는 거야.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놀랬잖아라고 해서 직원들 다 나오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매장에서 말을 못한 게 와서 워낙 많이 사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야. VIP였구나. 그게 뭐 L 거기거든. 근데 거기서 그렇게 VIP 대접 받으려고 치면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월 얼마 이상이 월 억 단위 뭐 이렇게 써야 되는 정해져 L 있죠. 뭐야? L? 아니 에르메스? 우리 컵 L잖아. 맞다. 명품. 따란. 아유 근데 저는 그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멘트 하나하나도 그렇고 자기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녹취록을 들었는데 일단은 이거요. 자기가 잘못한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지금까지 않고 다른 내가 말했던 여지가 안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반론했던 거. 권지열 나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안 돼요. 떠든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번 사건이 만약에 뭐 법원이나 이렇게 받으러 가면 100% 이승기가 승소하나요? 저는 일단은 형사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당연히 이건 너무 민사적으로 너무 명백한 명확. 게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고 돈이 꽂혔어. 근데 나눠준 게 없어. 그럼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줘야 될 네. 돈이 있는 거고. 민사도 소멸시효는 문제가 안 될까?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죠. 소멸시효는 문제가 될 것 문제가 같지. 되고. 아니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또 제시한 거고 이게 이승기 씨가 2021년에야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만약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말을 못한 것뿐이었다라면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요거 그 오래됐으면 3년 지나면 청구 못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뭐 2015년에 알았어요. 그럼 그러면 2015년부터 2022년이니까 2019년까지는 7년, 네.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누가 그런 걸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가면 이제 안날로부터 3년인데 이건 지금 민사 채무기 때문에 네. 계약에 따른 어떤 수익 배분 불법행위가 청구, 아니라. 불법행위로 가면 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 수익 정산 청구라면 이거 10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 사실은 이승기 씨가 이걸 알고도 가만히 그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크고 아무튼 뭐 그 대표가 지금이라도 저는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막 거기 녹취 내용 보면은 막 그 매니저 울면서 매니저한테도 막 매니저 너도 뭐 나가 새끼야 이러잖아요. 막 줄을 라인을 정확히 타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아니 근데 거기 또 여자 이사분 있잖아요. 네. 뭐 놓으라고 그러는데 네 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 좀 빵 터졌어. 알겠어요. 났어요. 났어요. 이런데 그 대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맞아. 난린데 저는 그 녹취를 딱 듣는데 그 모 항공사 느낌도 딱 들면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의 워딩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계속 그렇게 쥐죽은 듯이. 근데 그런 생각도 이제 이승기 씨를 생각하다 보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소수의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이 많이 너무 네. 많더라고요. 윤여정 씨 있고요. 이서진 씨 있고 이선희 씨도 있고. 이선희 씨도 있고 또 누구 있죠? 이서진 씨. 이서진 씨. 근데 사실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선희 씨 매니저 출신이었다고 하거든. 근데 이선희 씨가 그래서 이승기 씨를 원래 이제 처음에 발굴한 사람도 이선희 씨였기 때문에 혹시 이선희 씨도 그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이선희 씨도 그냥 아티스트였을 뿐이기 때문에 네. 전혀 경영은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속된 연예인들도 특히 아까 그 라인을 잘 타라라고 매니저한테 네. 얘기했던 거 보면 이 권지영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섭외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렇잖아. 뭐 연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연락해서 계약하고 네.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완전히 어찌 보면 좀 맞아요. 종속 관계에 있었기 네. 때문에 이승기 씨도 문제 제기를 아예 못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그 비아이였나요? 그 어린 가수가 한 명 있어요. YG에. 근데 그 양현석 씨 녹취가 한번 풀렸잖아요. 비아이에게 비슷한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너 하나 매장시키는 맞아, 거 일도 맞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식의 뭐. 멘트였는데 권지정 씨랑 똑같은 근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이승기 정도 되는 정도의 급조차도 그런 거를 두려워할 정도의 상황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들긴 해요. 저는 이제 이선희 씨의 아는지 모르는지 유무 이거는 사실 이선희 씨가 알 수가 없었더라고 생각하죠. 제 의견은 그런 게 이런 권진영 대표의 행태를 보면 이게 밑 부하 직원들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소속사의 연예인이고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식구로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했을 거라고는 저는 사실은 좀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행동인데 네. 이거를 사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들 같은 네. 후배인데. 네. 그리고 권진영 씨한테 권진영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이선희 씨한테 불똥이 그러니까 튈 누리꾼들이 일은 또 그런 아니에요. 얘기들을 그게 하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 이선희 씨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나눠 가졌다. 그러면 같이 수사를 받아야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건 지분이 전혀 없대. 네, 지분도 없고 그거를 받아갔다는 얘기도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밝혀지지 않는 사실 갖고 이제 이선희 씨까지 맞아. 올라가는 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갑자기 봐요.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선희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연예인들에게는 어떻게 수익을 정산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선희 씨는 다른 연예 활동을 안 하잖아. 그런데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음원 수익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은. 그러면 이선희 씨에겐 정산을 제대로 해줬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내 그리고 거는 아니 좀 거기 윤여정이라는 이름도 들어가는 바람에 최근에 보면 윤여정 씨 제가 또 나무위키를 많이 보고 거기 보면 나무위키 이제 금진 거 모르세요? 윤여정 소속 연예인 윤여정은 자신이 늙어서 협찬이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자신이 늙어서 윤여정 씨는 자신이 늙어서 협찬이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누가? 윤여정 씨가 윤여정 씨한테? 아니 본인이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네. 늙어서 협찬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협찬이 잘 안 들어와서 내 돈을 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협찬이 안 들어오니까 네가 빌린 옷 뭐 그러니까 지불하라고 당신이 했겠죠. 이거를 다 지불해서 거기서 일단 깎겠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서진 씨가 자신은 무슨 역이든 잘 안 어울린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이거 뭔가 다 가스라이팅 당한 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선희 윤여정 씨한테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예, 같아. 다. 자신의 목소리를 싫다고 한 것이나 자신의 노래가 지금도 들리는지 의문이라면서 예능을 자주 안 나간 사실이 있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선희 씨가 내 노래가 지금도 나오고 있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뭐 당신도 지금 음원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실제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정산 부분을 이제 줄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일이 막 너무 네. 되게 커질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이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미 압수수색 다 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압수수색 물품 중에 뭐 음원 수익 들어온 거, 각자 개인의 계약서들 뭐 이런 거 해서 다 이제 어쨌든 밝혀내야죠. 밝혀내겠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정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의 자존감을 대표가 나서서 깎아내리는 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축혀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겪을 그럴 틈이 없었고 네. 뭐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남용한 거라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즘 세대들은 너무 야무져서 좀 얄밉다라는 것과는 너무 정반대의 삶을 혹시 살았던 게 아닌가. 마음 아파요. 야무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야무지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콩가루 같은 걸 잘 봐야 된다. 콩가루를 봐야 한다. 승기가 승기에게 와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바보가 바보에게 노래 같네요. 승기가 승기에게. 그래요. 뭐 이 알겠습니다. 사건은 좀 생각보다 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연예인을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많고 콩가루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초기에 이런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소속 이제 뭐 연습생인데 계약 기간을 20년 뭐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공정에서 네. 그걸 다 막았어. 그래서 뭐 한 2년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있었지. 갑자기 생각났네요. 저 전 소속사 대표가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제 생각했어. 너무 기뻐가지고 사기꾼이었거든요. 다행이다. 갑자기 거기도 생각났어. 너도 떼인 거야, 뭐 그럼? 저는 안 떼였어요. 왜냐면 아. 저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소속되어 있던 여배우들이나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가진 게 있는 친구들은 다 떼었고 진짜? 저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투자하라고 꼬드겨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거든요. 연예인한테 소속 연예인한테 투자하라고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심지어 카드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신용카드가 얼마씩 긁히는지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우리 승기가 좋아하는 진승기가 좋아하는 댓글도 많이 날려주시고요. 네. 주변에도 알려서 이런 피해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이제 오늘도- 잠깐만. 제가 요즘에 채널 번멍 어. 홍보를 아직 안 있어요 해요. 채널 번멍? 있어요.
보니까 949명까지 왔더라고요. 오 원래 많이 왔네. 100명이 됐을 때 저희가 야 이게 100명이 됐어. 음. 우리 가족이 10명이고 뭐 이렇게 우리 쉽지 않은데. 10명이래. 근데 어쨌든 1000명 기원. 콩가루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줘갖고 지금 949명이고 보니까 댓글들이 제가 나오는 영상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평 저희 분사무소 생긴 거 혹시 아세요? 네, 부평 분사무소에 연예인. 제가 하나 촬영했거든요. 아. 곧 이제 올라올 테니까 네. 많이 봐주세요. 거기 그 순댓국집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제가 거기서 순댓국 먹는 먹방 데서 했어요? 먹방. 채널 이거. 건멍 진승기 먹방 기대해 주시고요. 꼭 야, 봐서 해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림을 안 골라면 승기한테 혼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림을 그렇죠. 골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그림 아니에요? 요즘 오. 그림처럼 보이죠. 네, 너무 20세기 멋있다. 초반 그림이긴 해요. 20세기 초반 이런 상상력이? 장 델비우라는 벨기에 화가의 그림인데요. 왜 이래? 왜 저래?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진짜 잘생겼다. 장 델비우라고 검색을 해보면 되게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뭐 신화나 역사적 사실에서 영적인 그 느낌 받은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애썼던 그런 오. 화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독특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뛰어난 음악가였죠. 굉장히 오르페우스.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아. 요즘으로 치면 뭐 이승기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 이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내가 비극적으로 죽은 다음에 음악을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음악을 포기하고 노래도 불러주지 않고 자신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오니소스의 무녀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게 이제 리라라는 악기를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 아폴로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악기였거든요. 신화에서는 네. 그 악기에 저렇게 목을 붙여서 강물에 떠나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저 거죠. 밑에 몸은 있는 거예요? 몸이 없는 거죠. 아이고. 목만 악기에 붙여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고난내 네. 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제우스 신이 저걸 이제 이거 바닷가까지 떠밀려간 걸 별자리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신화거든요. 이제 날 아. 무시하는 왠지 거네. 아 미안해 BGM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왠지 이승기 씨가 물론 몸이 찢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심정은 그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졌죠. 그런 심정일 것 같아서 영원히 빛나는 별자리가 되기를. 네. 전진영 대표가 정말 잘못했고 그러겠지만 그 정말 믿고 정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거니까 거니까. 배신당한 거잖아요. 배신감. 제가 봤을 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승기 씨 남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못 믿을 것 믿고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그 되게 좀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되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그림 골랐어요. 별자리가 됐잖아요. 어. 영원히 스타로 남을 겁니다. 이승기 별자리가 되어라. 진승기도 진승기도 성삼이도. 정리하시죠. 성삼이도. 네, 양재래 콩가루 오늘 너무 알차요. 음.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고 되게 알찬 기분 뿜뿜이지? 그래? 응. 뭐 별로 다른 게 없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요. 우리 오늘 기분이? 되게 약간 이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권 대표 대변인, 어. 이승기 대변인. 대변까지는 아니고 그냥 뭔가 쏙쏙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너무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방송에서 그렇게 해보지 뭐. 아니 네. 근데 확실히 그쪽의 입장도 들어보는 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절의 콩가루 29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30화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